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은 인수를 3개를 가지는 식을 얘기하죠. 자, 3차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인수를 총 3개 가지는 것을 3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근을 구해보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 3개의 해가 나옵니다. 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요. 근의 미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겠네요. 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합 밑곱 공식으로 전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x 세제곱항 x가 반복되니까 x 중심으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x 제곱항 x항 x가 전혀 없는 상수항. 그럼 여기에 합, 밑, 곱이 들어가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감마의 합 및 곱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다 붙어있는 거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미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베타. 여기도 베타, 감마.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감마, 알파. 자, 마이너스 다 3개 곱해져 있으니까 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의 합과 개수의 밑과 개수의 곱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근의 합과 개수의 합은 부호가 어때졌죠? 부호가 플러스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의 밑과 개수의 밑은 완벽하게 똑같네요. 부호가. 근의 곱과 개수의 곱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개수의 합과 근의 합은 부호가 반대. 밑은 그대로. 곱은 반대입니다. 이거 외웁시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도 했었죠? x-알파, x-베타는 0이고 근의 합이 알파, 베타면 개수의 합은 반대였죠. 근의 곱이 알파, 베타면 개수의 곱은 그대로 알파, 베타였던 거. 여기서는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반, 그, 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그, 반.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 켤레근의 성질인데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가 됐어야 됐죠? 총 3개입니다. 실근이든 허근이든 총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실근만 총 3개인 경우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근만 3개인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허근이 2개인 이유는 둘이 켤레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 만약에 허근 3개라면 2개는 켤레근이 될 수 있지만 허근 하나는 켤레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근만 3개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근이 서로 켤레 무리수라면 A, B, C, D 모든 개수는 유리수여야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반대인 개념이죠. 그 다음 근이 켤레, 복소수, 즉 허수가 있다면 A, B, C, D 모든 개수는 실수여야 됩니다. 허수와 실수가 서로 또 반대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에 관한 정보를 개수를 이용해서 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즉 근의 합은 개수와 부호가 반대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미근 개수와 그대로였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곱은 개수와 반대였으니까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인수를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마이너스 1을 마치 x처럼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x가 반복되면 x 세제곱항, x제곱항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었죠. 그러면 x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x처럼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항, 마이너스 1의 제곱항, 마이너스 1의 1제곱항,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항. 여기 합, 닉, 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식을 볼까요? A, B,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의 믹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을 x처럼 생각해서 전개하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건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주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부호가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인 관계도 이용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그 공식의 변형도 이용되고 있으니까 공식이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앞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멈춤 해놓으시고 8-1번을 풀어보신 다음에 고민해보고 나서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8-1번의 1번은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여기는 베타 감마를 곱했으니까 베타 감마. 여기는 알파 감마를 곱했으니까 감마 알파.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를 더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 그러면 곱분의 믹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미곱에 관한 정보를 다 뽑아놓고 풀었었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1이 반복되네요. 1이 반복되니까 1의 세제곱항, 1의 제곱항, 1항, 상수항. 근데 1이니까 별 의미 없겠네요. 제곱해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한미곱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요 공식이 언제 나오느냐. 앞은 간단하고 뒤는 복잡하고 이렇게 해주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합, 믹, 곱 요거 부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역시 통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분수가 나오면 이처럼 분수가 나오면 항상 통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분을 해볼까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됩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풀었던 곱의 정보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도 잠깐 정지해놓고 문제 푼 다음에 설명을 들으세요. 문제 다 푸셨죠? 자, 일단은 세 근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내겠습니다. 세 근의 합의 요 개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2입니다. 다음 미근요. 미근 1차항 개수인데 없네요. 그래서 0입니다. 그 다음에 곱은 부호가 반대인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정보를 알아냈는데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합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식을 보면 감마만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2가 반복되는 식이니까 이거를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상수항으로 전개할 수 있겠죠? 전개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3번. 세 근의 비가 1대1대 4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율 관계가 나오면 비례상수를 붙여줘서 K, 2K, 4K로 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K 더하기 2K 더하기 4K가 이 부분과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A와 B 값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9번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의 연장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뽑아놓고 나서 이것을 새롭게 이것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세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입니다. 미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요걸 하나의 근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요거는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복잡하지만. 예. 다음 곱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다시 1이 반복되는 즉 1항 1제곱항 상수항 이렇게 해서 한 밑곱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요. 계산이 좀 복잡하죠.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밑곱을 구해서 그 한 밑곱 x세제곱 여기서 구한 합 그럼 여기서 구한 합이 얼마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원래 3이었으니까 9가 되겠죠? 6이 되겠죠? 6의 부반대. 그 다음 여기서 계산한 믹도 여기는 믹을 그대로 여기서 구한 곱은 부반대로
써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고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니까 풀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0번.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한근은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i가 될까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개수가 얘가 허수니까 반대로 실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에서 x세제곱의 개수 1, a, x의 한 개수죠. 상수한 개수는 b. 1은 실수인 거 확실한데 a와 b가 실수인 걸 모르잖아요. 쭉 문제를 읽다 보니까 네, 이런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a와 b가 뭐라고 돼 있죠? 실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1-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i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여야 된다고 했었죠? 3개죠. 그 중에 2개를 알아냈으니까 다른 한근은 아직 모릅니다. 그럼 세 번째 근은 전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세 근의 합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세 근의 합과 개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x제곱 개수가 없네요. 즉 0이란 얘기입니다. 즉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알파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i끼리 지워져서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세 근이 모두 구해졌으니 밑과 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2번을 볼게요. 3차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한근이 반드시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식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 중에 개수가 전부 뭐여야 되죠? 유리수여야만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수가 유리수인지 확인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 a, b인데 1과 마이너스 1은 확실히 유리수고요. a와 b가 유리수인지 모르네요. 문제를 쭉 봤더니 단 a, b는 유리수. 네, 유리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근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근은 알파라고 놓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7쪽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